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6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프레데릭은 목재 대금으로 위조 지폐를 지불한 후 동물농장을 공격하고 풍차를 폭파한다. 격분한 동물들은 프레데릭 일당에게 대항해 그들을 물리친다. 돼지들은 금지된 술을 마시고 7계명을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로 바꾼다. 나폴레옹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오직 풍차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던 복서가 쓰러진다. 이거게 복서. 다녀와요, 복서. 다녀와요. 이런 멍청한 바보들 같으니. 이 바보들아, 마차에 써놓은 저 글자들이 보이지도 않아? 어떤 글자? 아, 내가 읽어볼게. 엘프리... 유리엘, 조용히 하고 들어. 엘프리드 시몬즈, 말 도사람 및 악교 제조, 가죽과 골분도 취급함.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복서가 페마도 추급자한테 끌려가는 거야. 동물들에게서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순간 마차는 미끄럽게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 마차 뒤를 따라 나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클로버가 동물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복서! 복서 내려요! 빨리 내리라고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복서.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빨리 내려요! 복서가 클로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문에서 사라지더니 발굽으로 탕탕 차고 구르는 소리가 마차 안에서 시끄럽게 들렸다. 복서는 마차를 차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발길질 서너 번에 박살이 났을 마차지만 그에겐 힘이 없었다. 마차 안의 발길질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았다. 사흘 후, 복서는 윌링턴 병원에서 말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다는 발표가 나왔다. 복서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어. 그는 풍차 완공을 보지 못한 게 유일한 슬픔이라고 했소. 전진하시오 동무들 하고 말했소. 복서...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라고 말했소. 이게 복서 동무의 마지막 말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작은 눈으로 의심에 찬 눈길을 이리저리 던지다가 말을 계속했다. 복서가 실려갈 때 못된 소문이 나돌았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 그래, 동무들은 경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를 겨우 그 정도 밖으로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오. 그날 농장에 왔던 마차는 페마 도축업자가 쓰던 걸 윌링턴의 수의사가 산 건데 상호를 지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요. 그럼 그렇지. 나폴레옹은 그 다음 일요일에 직접 나타나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복서 동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오. 죽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으로 가져와서 묻어줄 수는 없지만 월곶으로 화환을 만들어 복서 무덤에 보낼 거예요. 또 돼지들은 복서를 기리는 추도 연회를 열기로 했어. 추도 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날, 윌링턴 어떤 식품가게 마차 한 대가 농장으로 올라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돼지들의 집에 전달하고 갔다. 그날 밤 돼지들은 왁자지껄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도 들리더니 밤 11시께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 돼지들이 어디선가 돈이 생겨 위스키를 한 상자나 마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가 흘렀다. 농장에서 클로버와 벤저민, 돼지 몇몇을 빼고는 반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이 없었다. 염소 뮤리엘은 죽고 브루벨, 제시, 핀처 같은 개들도 죽었다. 존스도 죽었다. 스노볼은 잊혀졌다. 위대하신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에 우리 농장은 나날이 번성하고 있어. 나폴레옹 동무 만세! 필킹턴에게 밭을 2군데나 더 사들였고 풍차 건설도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성했어. 풍차 만세! 풍차는 옥수수를 빻는 데 사용돼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어. 동무들, 우리는 풍차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오. 새로운 풍차가 완성되면 그곳에 발전소가 설치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때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불어넣었던 호사스러운 꿈, 전기가 들어오는 축사, 냉온수 시설, 주 3일 노동제 같은 건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동물들의 참다운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근검한 절약 생활을 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나폴레옹 동무 만세! 농장은 부유해졌지만 거기 사는 동물들은 예전보다 초라한 삶을 사는 농장이 되었다. 동물들은 늘 배가 고팠고 눈만 뜨면 밭에 나가 일해야 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동물농장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영국 땅 전체를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아직도 그들의 동물농장 하나뿐이었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자, 모든 야항 동물들은 다 날 따라오시오. 스킬러는 양들을 이끌고 농장 끝으로 갔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일주일을 보냈다. 양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비밀 유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을 끝낸 동물들이 축사로 돌아오는데 마당 쪽에서 크게 놀란 듯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동물들은 마당으로 달려갔다. 돼지 하나가 2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스킬러였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어색하게, 그러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걷고 있었다. 다음 순간 돼지들이 한 줄로 농장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 스킬러처럼 뒷발로 선 직립보행의 자세였다. 우리들의 위대하신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가 나오십니다. 나폴레옹이 거만한 눈길을 좌우로 던지며 걸어 나왔다. 당당히 선 자세였다. 그는 윗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왔지만 이젠 말을 해야겠어. 동물이 2발로 걷다니 항의를 해야 해. 당나귀 벤자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무슨 신호를 받기라도 한 듯 양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우렁차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내 말은 좋고 2발은 더 좋다. 내 말은 좋고 2발은 더 좋다. 내 말은 양들의 좋고 외침은 2발은 5분이나 계속됐고 그들이 잠잠해졌을 땐 돼지들은 농장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항의할 기회도 없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누군가 어깨에 코를 비벼오는 걸 느꼈다.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벤자민의 갈기를 끌어 7계명이 있는
헛간벽 쪽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이젠 눈이 보이지 않아. 젊었을 때도 난 저기 쓰여 있는 걸 잊지 못했지. 근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그래, 달라졌어. 이런 일엔 끼어들기 싫지만 한 번만 규칙을 깨기로 하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그 후로는 농장을 감독하는 돼지 윗발굽에 끼어있는 회초리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돼지들이 라디오를 사고 전화를 놓을 계획이라는 것도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여러 대의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들어왔다. 이웃 농장의 대표단이 농장 시찰에 초대된 거였다. 그들은 농장의 모든 것, 특히 풍차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날 저녁 농장집에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터져나왔다. 인간과 동물의 음성이 뒤섞인 소리에 동물들은 호기심이 났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으로 평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군요. 우리 몰래 가서 구경해 볼까요? 좋아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날 따라와요. 그들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농장집으로 기어갔다. 좋습니다. 그들은 뒤꿈치를 들고 집으로 다가갔고 키 큰 동물은 응접실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응접실의 기다란 탁자에는 농장주 6과 6마리의 고위층 돼지들이 앉았고 나폴레옹은 식탁 상석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잔에 계속 맥주가 따라졌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맥주잔을 손에 들고 일어났다. 축배를 들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불신과 오해가 종식돼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한때는 존경스러운 동물농장 주인에게 글쎄 적개심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이 퍼지기도 했지요. 그랬었죠. 오늘 우리가 동물농장을 직접 시찰한 결과 발견한 건 가장 현대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규율과 질서입니다. 필킹턴 씨는 동물농장이 식량 배급은 줄이면서 노동시간은 느린 것을 축하하고 농장 동물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축하했다. 나폴레옹이 연설을 시작했다. 저 역시 오해의 시대가 끝난 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저와 제 동료들의 사상에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무엇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그는 덧붙여 농장의 관행 가운데 일부를 뜯어고치기로 했고 애는 농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게 될 거라고 했다. 필킹턴 씨의 우위에 찬 연설에서 딱 한 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런, 제가 실수를 했나 보군요. 네, 필킹턴 씨는 이 농장을 계속 동물농장이라고 불렀으나 앞으로 이 농장은 메이너 농장으로 불릴 겁니다. 자, 건배합시다. 메이너 농장의 번영을 위해! 번영을 위해!
동물들이 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뭐가 변한 걸까? 클로버의 침침한 눈이 이 돼지에서 저 돼지로 옮겨 다녔다. 내 스페이드 에이스가 진짜요! 그럼 내가 사기를 쳤다는 거요? 내 스페이드 에이스가 진짜라고! 싸움의 발단은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둘 다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것에서 시작된 걸로 밝혀졌다. 인정 못해, 이거! 12개의 화난 목소리들이 서로 맞고함질을 치고 있었다.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알겠어.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돼지가 사람인지 구별하기란 이미 불가능해져 있었다.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